네, 박사님께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별 금리와 환율 시나리오까지 예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구상인 겁니까? 2008년 글로벌 위기 상황과 준하게 실제 환율도 오르고 전 세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환율은 1,500원대까지 오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1997년도 IMF의 원인이 됐던 1995년도 기준금리 인상 상단이 6% 이상 올라간다면 정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좀 더 큰 폭으로 증폭되면서 환율은 1,700원, 1,8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푸틴도 지금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더 이상 미사일 오늘은 100발 정도 쐈다고 했지만 거의 소진한 상태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미사일을 다 소진한 걸로 보여지고요. 더 이상 무기라던가 뭐 폭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내년 2월 전쟁 종료설도 있고요. 특히 시진핑이 연임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 2분기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완화가 내년 2분기에 시작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잡힌다면 1,400원대 5% 미만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만약에 상당 부분 물가가 완화되는 조건이 나타나면 환율은 1,400원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는 2%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지만 일정 부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라든가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세계 경기의 바로메타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지난 분기에도 3.1%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었죠. 지난 분기에 0.3% 마이너스 성장을 처음으로 기록했고요. 우리나라 수출입이 가장 저점인 순간이 침체, 세계 글로벌 경기, 산업 생산이 저점인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수출이 가장 저점인 상태, 글로벌 산업 생산이 가장 저점인 시기.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말 시점이 환율의 고점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어떤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14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중에 11번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8번의 경제 위기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7번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로 전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채권이 폭락하고요.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외화가 부족하고 이런 패턴을 항상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산 가격 중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특성상 굉장히 산업이 역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에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얻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체대표 축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를 저하를 시키거든요. 가계 소비를 저하하고 또 가계 소비가 결국은 기업 생산이나 연구 투자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 산하 기관인 웅크타드라는 데서 예측한 것도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1%를 인상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0.8%를 낮추고 선진국일 경우에도 0.5%를 낮춘다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금통위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었고요. PF 대출 시장이라던가 회사채 시장에도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미국도 약간 완화된 형태로 금리 인상을 아마 12월 달에 예측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것보다 낮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25bp 정도로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우리 하는 총재께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당분간 미국과 한 1% 정도 내외로 차이를 두면서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도 약간 완화된 수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는 현상에서 금리가 왜 부동산 시장에 이토록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장 큰 건 시중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시중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금융비용, 그러니까 직감적 금융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산가격도 다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라던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금리 인상은 신용 스프레드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대출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신용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은 수익률을 쫓아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결국은 대출 이자라던가 이런 이자 부담을 증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0.5%만 올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출 이자를 한 6조 5천억 원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한다는 조사가 얼마 전에도 발표되었죠. 그러니까 1%만 되면 12조 원 넘는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결국은 역자산 효과라고 해서 소비를 침체에 오고 소비 침체는 기업의 생산이라던가 투자, 연구 실적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1,300원대로 떨어진 환율 고비 넘겼다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환율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환율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걸 보통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올랐다 내려가는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 생산, 연구, 수출입, 외국인 직접 투자까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24년 말 되면 그때가 환율의 킹달러의 가장 고점이 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환율은 어차피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오르지만 않고 내려가면서 올랐다는 걸 반복하면서 큰 방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의 고점, 킹달러의 고점은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할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산업 생산에 가장 내려갔을 때, 경기 침체가 가장 심했을 때, 이때 환율의 가장 고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율의 고점은 2009년 3월 6일 날 1,597원이 환율의 고점이었습니다. 완화 기조로 전환돼서 수개월이 지났을 때. 이런 패턴이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사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주식이나 채권이라던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은 24년 말 시점이 돼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